11월 6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말에 뉴스가 많이 쌓였고요. 온갖 속보가 나오고 있지만은 저는 한번 물은 이 의혹은 끝까지 파헤친다는 입장에서 홍진호와 관련된 이슈를 처음으로 다루겠습니다. 자, 이 이슈요. 주말을 넘기면서 야당도 이렇게 수그러져 들어가고 있고 정부의 공식 발표는 제대로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고 대충 이대로 끝난다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이 세월호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한 만큼 자신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등장했을 때 더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지금 적폐청산을 하는 만큼 그 적폐의 기준은 자기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배도 돌아왔고 선원도 돌아왔고 북한이 잘해줬는데 무슨 문제냐. 배가 돌아오고 선원이 무사하게 왔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지요. 이 정권은 국가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 한마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 전 정권이 보여줬던 무능보다도 얼마나 더 나은 게 있습니까? 이번에 홍진호 사태에서 보여준 현 정권의 한마디로 무능은 극을 달했다고 봅니다. 청와대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보고만 받았지 어선 한 척과 선원 10명은 우리는 관심거리도 아니다. 그래서 선주 말만 믿고 그로부터 한 3일간을 22, 23, 24, 3일간을 한마디로 배를 제대로 찾지도 안 하다가 25일부터 이거 그래도 계속 1일 보고가 안 오는 걸로 봐서 뭔가 이상하다고 이제 급히 찾고 있는 찰나에 한마디로 선주가 26일 날 밤에 맞이 못해서 실토를 하고 거짓을 말했다고 27일 날 새벽에 북한이 홍진호로 납북했는데 돌려준다 할 때까지 그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관심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홍진호가 나포가 아닌 표류가 되었다면 선주의 말만 믿고 그 10명은 구출하는 비행기 한번 떠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죽었을 겁니다. 결과가 좋으니까 다 좋은 거라고요. 여기에 또 하나 더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26일 날 해양수산부에 사고대책수습반까지 만들었다면 사실상 사망자가 다수 발생을 한 걸로 생각했다. 그러면 가족들은 울고불고 여러 가지로 난리가 났을 건데 어찌하여 자기들이 잘못했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북한과 관련해서 홍진호를 둘러싼 남북 간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가족들이 울부짖는 모습이 홍진호가 사라져서 표류하고 있다는 모습이 뉴스가 어떻게 단 한 건도 보도가 되지 않을 수 있냐는 겁니다. 자, 이 정권이 순진하게 생각을 하면 뭐가 잘못 처리를 해서 배 한 척 사라졌는데 다들 청와대까지 보고받았으면서도 선주 거짓말에 한마디로 다 더 찾아보거나 거짓인지 아닌지 확인하거나 접촉하려고 시도하지도 않고 사흘간 그 배를 포기했다라는 무능 그리고 그 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감추려고 이후에는 배를 본격 수색하면서도 보도자료가 나가지 않게 만들고 언론에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게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선원이 다 죽었을 경우에 한마디로 감추려고 했던 엄청난
범죄적 어떤 행위를 한 거 아니냐. 25일 날 대통령이 시구하고 치킨 먹은 부분과도 이 은폐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면 여러 가지 의혹에 등장하듯이 홍진호 사건이 단순히 어선의 조난 사건을 넘어서는 남북 간의 거래에 대한 무언가가 있는 부분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요. 후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자 부분의 규명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후자 부분으로 의혹을 이동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현재 단계에서는 일부러라도 정부가 홍진호에 대한 한마디로 이 무능함과 부실함 또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홍진호 사건을 은폐하려다가 북한에 돌려보내준다라는 발표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이 있어서 배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이 밖으로 이 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통제하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의혹들이 점점 커진 건으로 이해를 일단은 하는 것이 저는 진실 규명을 위해서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는 지난 3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NSC를 열어서 청와대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서 홍진호 사건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으로부터의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다각도로 협의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홍진호하고 관련해서 매우 의아스러운 부분은요. 이 사건이 단순한 납북이 아니라 납북을 둘러싼 의혹 사건으로 국회에서 그렇게 야단을 치고 한마디로 국민들은 그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가 최종적인 아니 단 한 번의 공개적인 홍진호 사건과 관련된 진상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국회에서 송영무나 해군참모총장이나 김영춘 해수부 장관한테 질의하는 거, 또 통일부에 질의해서 통일부도 우리도 몰랐다고 한 거, 이런 내용들만 단편적으로 나왔지. 그리고 또 홍진호에 대한 선장이나 선원에 대한 조사도 뭐 나중에 기사로 한 줄씩 나왔지. 정부에서, 해경에서, 해수부에서, 청와대에서 홍진호와 관련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제대로 된 입장 발표조차도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정권의 특징은 자기들이 조금 억울하거나 자기들이 전달하는 뭔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하루에 2번, 3번이라도 기자회견을 하고 부서로 하여금 입장을 밝히게 해서 끝까지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정권인데 어찌하여 홍진호와 관련해서 제가 제기한 의혹들 뿐만 아니라 뭐 여러 사람들이 제기한 의혹들이 지금 숱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먼저 왜 과거에 납북된 어떤 배와 홍진호하고의 이렇게 대비되는 얼굴을 가렸냐라는 의혹. 과거에 이 납북되었다가 들어오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홍진호처럼 얼굴을 가린 일이 있나는 겁니다. 최근에 납북된 대성호 2010년 8월 8일 납북됐는데 한국 사람 4명, 중국 사람 3명이 납북되었는데 북한이 이 부분을 돌려보낸다 하다가 한 달이 지난 9월 7일 날 이 대성호가 속초항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선원들은 가족들의 환영과 더불어서 가족들 만나는 장면부터 카메라 앞에서 다 그냥 서서 웃으면서 울면서 이야기하는 그 장면 그리고 인사하는 장면까지 다 공개됐습니다. 이번처럼 가족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고 또 선원의 이름도 A씨, A- 그리고 무슨 남모씨, 선장
이런 식으로만 등장해서 전화 인터뷰 등으로 언론에 등장을 했고 자기들이 필요한 말만 했지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얼굴이 공개된 사람은 베트남인 선원 3명은 얼굴이 그래도 조금은 나왔는데 한국 선원은 전부 모자,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렸는데요. 자, 배에 이런 이 마스크가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이 흥진호와 관련해서 고기 잡는 배 다큐멘터리를 여러 편 봤습니다. 자, 그리고 배에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흥진호 선원들이 이렇게 배에서 내릴 때 입고 오는 그런 옷들을 애초에 입고 배를 타지도 않았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자, 운동화, 청바지, 그리고 일률적인 그 남색의 잠바 비슷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옷과 또 마스크, 후드, 이런 부분들은 누가 제공을 했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고 왜 가족들도 일체 보이지 않고 더 나아가서 선원들 접촉을 차단하고 선원 중에서 필요에 따라서 언론사를 돌아가면서 한 명씩 익명으로 전화 인터뷰만 하고 있냐는 겁니다. 언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류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다 보니까 오죽하면 KBS 공룡노조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 그리고 정부의 자세가 매우 의혹이 있다고 제기를 하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북한이 보고를 냉동 처리해서 어구도 관리해주고 이렇게 했다라는데 그래서 보고가 그대로 냉동이 되어 있었고 그 보고를 판다고 후포항으로 갔는데 솔직히 아무리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라도 속초항에서 후포로 옮긴 부분에 상식적으로 저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미 속초항에 관심이 집중되어서 언론이 다 이렇게 카메라 들고 몰려들었으니 속초항에서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후포로 보내어서 그들을 갖다가 통제하기가 더욱 좋도록 만들겠다라는 부분이 관철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관 부분에 대해서 선원들이 인터뷰한 내용에 보면 처음에 조선일보에 인터뷰한 사람은 여관이라고 했고 또 그 이후에 인터뷰한 사람은 흐름한 여인숙이라고 했고 또 최종적으로 성장은 12층짜리 호텔급 원산에 있는 초대소 같은 아주 좋은 대표적인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지금 선원이나 선장을 인터뷰한 언론은 조선, 선원 A씨, 그 다음에 중앙 A-C, 그 다음에 한국일보, 제가 조중 돌아서 그 다음 동아냐 하니까 한국일보 하고 있습니다. 그 맨날 A씨냐고 하니까 이번에는 남모 선장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에서는 선원 A-는 허름한 숙소 여인숙에 있었고 이렇게 감금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원산항 인근 12층짜리 동명호텔에 억류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동명호텔은 한마디로 각종 식당과 편의시설을 가진 아주 한국으로 보면 한 3성급 호텔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중앙일보의 A-C는 우리 여인숙과 같은 허름한 숙소라고 했고 조선일보의 A씨는 8층짜리 여관이라고 했는데요. 자, 동명호텔은 이름은 북한이 이 동명여관이라고 표시하지만은 여관이라고 써놓고 사실은 호텔입니다. 그래서 이 호텔은 63개의 객실이 있고 특등실, 1등실, 2등실, 3등실에서 호텔 내부에는 로비, 영화관, 상점, 탁구장, 당구장, 편의시설도 있고 원산 동명여관은 3성급 우리나라의 호텔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욕실에는 욕조와 샤워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선원 A-C는 여인숙과 같은 허름한 숙소라고 했는데요. 아니, 선원이 억수로 좋은 호텔들, 막 5성급, 6성급, 7성급 호텔을 다니다가 그런 데에 가면 여인숙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재벌 회장이, 아니 이 거친 보거잡이 배를 타는 사람은 그야말로 한국 사회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보거잡이 배를 탈 건데 언제 호텔 갈 일이 많아서 이 호텔을 허름한 여인숙 같다고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바다의 전문가들이 GPS를 처음부터 끄고 나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 GPS를 끄고 어떻게 조업을 합니까? 어떻게 독도 앞바다까지 가고 거기서 어떻게 대화태까지 가고 어떻게 북을 넘어갑니까? GPS를 끄고 바다에서 항해를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정말로 이 배가 GPS를 다 끄고 다녔다면 이것은 간첩선이죠. 해경은 GPS와 관련된 포렌식 조사를 해서요. 언제부터 GPS를 끄고 어떻게 했는지 이 선장과 선원들의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선장은요. 중국의 해적들이라고 해서 도망을 가다가 잡혔는데 잡히고 나서 보니까 북한 경비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경비정은 생긴 모양이 중국의 무슨 어선과 별로 다르지 않다 했는데요. 중국의 해적은 없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불법으로 무단 조업을 하다가 한국의 이 해경이나 이 한국의 해수부의 어로 단속선을 만나면 저항을 하는 형태가 한마디로 격렬한 저항을 하면서 마치 해적처럼 싸우는 거지. 바다에서 그놈 38톤 어선에 뺏을 게 뭐 있다고 그렇게 해적 노릇할 시간에 한마디로 자기들이 더 잡는 게 낫지. 중국에서 동해까지 그 거리가 얼마라고 그 먼 땅을 와가지고 예? 그 먼 땅으로 와가지고 남의 보고 뺏어가요? 배도 별로 크지 않았던 모양인데 그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합니까? 그래서 중국의 해적인 줄 알고 도망을 갔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자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 배하고 만나가지고 18일, 20일 사이에 저것도 정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서로 욕을 하면서 싸웠다. 그럼 북한 배하고 만났으면 북한에 넘어간 적이 있기 때문에 북한 배하고 욕을 하면서 싸웠을 가능성이 있지요. 자, 그랬으면 북한 배들이 북한에 연락을 해서 북한의 경비정을 출동시켰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렀다는 것도 매우 이상하고요. 더 나아가서 한마디로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배가 잡으러 왔으면 그냥 경항이 없이 뭐 한국의 해경인지 북한 배인지 모르고 무조건 잡으러 와서 도망을 갔다. 그리고 잡히고 났으니까 보니까 북한 경비정이었다 했는데 남쪽으로 도망을 갔다 했습니다. 이미 남쪽으로 도망을 간다 했으면 북한에 한마디로 경비정인 줄 알았으니까 남쪽으로 도망을 갔을 겁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에 도망을 간다 했는데 1시간 도망을 가는 동안에 북한에 잡혀서 끌려가는 것보다 한국에 연락해서 구출된 다음에 불법 조업을 했으면 북한 영내에 넘어가서 그거 처벌받는 게 낫지요. 간혹 그런 일이 있어서 큰 처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아오지 탄강으로 끌려갈지도 모르는 북한 배에 잡히는 우려들을 감수를 하면서 한국에 연락을 안 했다. 1시간 동안 경항이 없다. 제가 어선 선장들을 보니까요. 수시로 통화를 합니다. 또 어선을 잡는 동안에 이 한국의 해수부 지도 단속선들이 올라서 선원들에 대한 학대가 있는지 내부의 부식이나 밥은 제대로 먹이는지
불법 조업을 하지 않는지 배에 승선해서 조사하는 장면도 수도 없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북한에 잡혀가는 것보다는 한국에 구출을 받는 게 낫고, 또 한국에 연락을 해놔야 북한에 잡혀갔다 하더라도 한국이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지, 송환해라고. 만약에 지도새도 모르게 잡혀가면 다 죽여놓고 바다에 무슨 빠져 죽었는지 북한에 잡혀갔는지 모르게 하면 자기들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몰라서 연락을 안 했다라는 겁니까? 이 부분에 앞뒤가 안 맞아도요, 선장은 해적선이라고, 한쪽은 갱항이 없어서 몰랐다 그러고,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쪽은 뭐 알한 것처럼 했는데 도망가다 보니까 연락은 못했고, 북한 배가 북한 경비정한테 연락한 것 같다고 하고요. 어느 말이 진실입니까? 자, 이 부분에서 홍진호가 지금 나타내는 의혹은 한국에 와서 이틀간 격리 조사하고, 또 지금도 홍진호 선원들이 한마디로 자유롭게 언론 접촉이나 집에 돌아가서 뭘 하고 있는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정부는 홍진호 선장과 선원의 상태가 어떻는지에 대해서 공개를 좀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마디로 정부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한국에 불러다 놓고 가다 놓고 이 언론에 대한 대답 자세들을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27일 날 밤에 한 10시 반에 속초 와서 한 1시간 40분 조사받고 구포로 이동해서 28일 날 한 10시쯤에 도착했을 거고, 그때부터 이제 이동해서 28일 날 정오쯤부터 이 합동 신문단에 조사를 받았을 겁니다. 이번에 좀 세게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30일까지 받은 걸로 보이는데, 이틀간 조사에서 한마디로 선언에 대한 말맞추기와 통제가 진행된 게 아닌가 하는 지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로부터 이제 한 명씩 등장한, 하루에 한 명씩 조선일보부터 시작해서 중앙일보, 한국일보 3명이 등장을 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안 합니다. 선장이 마지막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자신들이 알리고 싶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언론을 하나씩 택해서 전화 인터뷰 등으로 전달을 해서 일부 잘못은 자신들이 GPS를 끄고 연락 안 한 데 있다. 또 북한에 가서는 북한이 따뜻하게 잘해줬다. 아주 어구도 챙기고 보고도 냉동시켜주고 좋은 시설에 있게 했다. 조율되고 통제된 이야기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일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 이야기다 보니까 밖으로 나오지 않았냐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부가 공식 입장 밝히라는 겁니다. 홍진호 사태의 납포 경위부터 시작해서 시간대별로 홍진호가 사라진 21일부터 홍진호가 돌아온 27일, 그리고 돌아와서 홍진호가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있는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마지막인 공식적인 정부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는 겁니다. 그렇게 밝힌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과 지금 정면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지 않으면요, 세월호는 그래 300명이 죽어서 5분 단위로 10분 단위로 다 밝히라는 거는 되고, 이번에는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은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마라. 뭐가 생겼는데 이 난리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자, 이들은 국민의 생명을 아주 그냥 가벼이 여기면서 국정을 운영하면서 그 결과가 다행히 살아왔다고 문제 제기하지 말고 입쳐 다물으라고 하고 언론 통제하는 겁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이고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진보적이고 개혁적 방식의 소통이고 국정 운영입니까? 자, 선장은 사법 처리를 한다. 선장 선주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홍진호 관련된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일에요. 이용당하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공개하세요. 당신들이 뭘 잘못했겠습니까? 누구 탓할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배에 나갔다가 고기 못 잡으면 그야말로 손해가 크고 생계에 어려움이 있고 수십 명이 거기에 목을 걸고 사니까 어쨌든 좀 더 잡으다 보니까 월경을 할 수도 있었겠지요. 문제는 당신들이 월경한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서 정부가 보이고 있는 태도가 너무나 이상하고 이 문제가 시끄러워지니까 선주 선장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입 다물고 병신되지 말고요.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끓이낄 게 뭐가 있습니까?